오케이. 그럼 이어서 5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설정이나 이런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제 이후로는 이제 없고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네, 모형의 평가를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이제 왜 나눠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런 점을 논의를 해야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K 최근접 이웃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원리는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응용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점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과정에서 그냥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 조정을 하니까는 좀 더 나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 전처리와 스케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장에 있는 논의인데 이 3장에 있는 논의가 현재 KNN 알고리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리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이 3.5절의 이제 군집에서 K 평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 주자로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지도 학습 알고리즘들을 이제 공략해 나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3장, 4장, 5장의 내용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어떠한 가치를 이제 지니는가 그런 점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했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 데이투 노트북도 공유 폴더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유 폴더를 통해서 참조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절차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평가와 전처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뭐 주석을 이제 하면서 해볼까요? 먼저는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겹치는 바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 시험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대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차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알고리즘이 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 이제 정규화라고 종종 이제 부릅니다. 이거 이제 단위 정규화 등으로도 불리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규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은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제 정규화가 잘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 어설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모형을 훈련하고 모형 이제 설정 및 훈련이죠. 그런 점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모형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은 이제 응용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모형이 예측을 해야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에서 목표값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방식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모형의 출력을 이제 얻어내는 이제 이런 과정이 다음과 같다는 것도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한 플러스 2% 포인트 정도 더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현재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굉장히 번잡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코드의 생산성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랑 비슷하지만 주로 이제 그 전처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떤 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재 셀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붙여 넣어서 이제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좀 번거로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일련의 전처리 과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은 훨씬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데이터 준비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정교화를 하고 모형 설정 및 훈련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이제 파이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이프에서 그냥 모형을 훈련하듯이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요. 모형을 평가할 때도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평가를 이제 수행하시면 됩니다. 캔서 데이터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다시 시행이 돼서요. 모두 실행해서 다시 한번 좀 복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이제 편리해졌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케일러를 또 마찬가지로 fit transform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일련의 공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는 첫 번째로는 스케일러를 통과하고 그 통과된 것이 KN한테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예전에 모형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가 그냥 원래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가요.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근데 대신에 이게 스케일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KN을 통과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스케일러에서 변환을 수행해주고 그거를 뭐 캔서 데이터 스케일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번잡스러움이 훨씬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보다 코드가 좀 더 간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평가하는 부분도 조금 더 간결하게 이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형을 평가할 때 이제 대체로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매번 이제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좀 번잡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 평가하는 부분을 함수로 좀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평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모형하고 데이터와 이제 타겟을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 평가를 이제 수행할 때 결국은 이제 예측을 어쨌든지 간에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떠한 이 모형 평가에 그 평가 지표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그 뭔가 이제 지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타겟 값하고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표 값을 이제 종종 우리가 그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 자체를 채점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지표 자체의 이제 소수점 값을 뭐 소수점 한 4자리 정도까지 서너 자리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프린트 문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이제 스코어즈 해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가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문제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지표를 이제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 평가를 우리가 좀 이제 활용을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 잠시 저 이제 사실 이 모형 평가를 정의이기 때문에 앞쪽에다 이제 주는 게 좋은데 이제 그 모형 평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제 이 모형 평가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 평가를 이제 시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모형 평가에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수행하면은 이제 사이클런의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제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지표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95.8과 같은 이런 점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제 이 모형 평가를 이제 불러가지고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어, 데이터와 이제 타겟을 넘겨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이제 프린트문을 매번 작성하는 이제 부담을 좀 없애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요 그 모델 자체에서 요 평가 지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지표를 이제 혹시 원하는 경우에만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지표가 이제 지정되지 않으면은 이 모델 자체에서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간결하게 이제 써볼까요? 성능. 그냥 이제 그 평가 지표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모종의 이제 성능이니까 이제 모델 이제 스코어에서 데이터랑 이제 타겟을 넘기면 되는데
평가 지표가 이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모델의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평가 지표가 이제 꼭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훈련 점수와 이제 시험 점수를 모형 평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동시에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잘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요 부분은 임포트가 이제 위치한 제일 상단 쪽에다가 추가를 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 모형 평가를 이제 사용을 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 평가 정의가 이제 처음 상단에 이제 위치했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이제 훈련하고 이제 시험 점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요 훈련 점수와 이제 시험 점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모형 평가를 통해서 획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프린트문이 조금 번잡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 트레인제 스코어랑 이제 결국 이제 파이프 스코어, 이제 테스트 스코어를 이제 수행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제 프린트 스코어즈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하셔도 이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게 더 번잡하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할까요? 프린트 스코어즈. 그러면 이제 우리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수행하는 부분은 그냥 뭐 프린트 스코어즈 정도로 만들어 두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97, 96 뭐 이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KNN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도 같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제 1년의 전처리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면은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이 성능과 관련된 요인이 이제 있는데요. 그 점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KN에서 neighbors가 5로 설정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당한 범위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설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값을 바꿔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웃의 수를 이제 변경해 가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의 이제 설정 및 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3-1이죠. 모형이 이제 그 알고리즘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의 수를 한 0부터 이제 10 정도까지 바꿔가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 파이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웃의 수를 이제 바꾸려면 이 파이프에서 요 KNN 자체를 이제 획득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그 KNN 객체를 파이프에 있는 걸로 획득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파이프에서 이제 셋 파라미터즈를 이제 수행하는데 또 neighbors를 이제 이웃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fit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평가 자체가 이렇게 다 들어와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알고리즘을 이제 튜닝할 때마다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튜닝 결과를 수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전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튜닝 결과를 이제 이웃수에 대해서 그 트레인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수별 이제 튜닝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점수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튜닝 결과 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으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KNN에서는 neighbors를 기본값을 5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웃의 수를 어차피 바꿔줄 거예요. 이 5가 베스트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의 개수를 1에서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10일이지만 이제 10일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10까지 이제 바꿔가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했는데 다만 요 파이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제 파이프에 이제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의 이제 각각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접근을 이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획득된 이제 객체에 대한 참조를 사용해서 neighbors 파라미터를 이웃으로 이제 설정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it을 수행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k의 값을 바꾸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형 평가를 이제 해 주고 그 결과를 이제 수집해서 그중에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튜닝 결과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T자를 이제 해줘서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뒤집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수점 한 3자리 정도까지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등장을 하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정규화를 하고 모형 설정하고 이제 훈련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그 1년의 전처리 과정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제 파이프로 구성하면 이제 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그 특정한 매개 변수 값에 대해서 성능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 튜닝을 통해서 적절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튜닝 결과표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알고리즘은 바뀌겠죠. 이게 뭐 KNN이 결정 트리라든지 뭔가로 이제 바뀔 테지만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이제 드리고요. 여기까지 한번 잠시 확인해 보고 코드 안정화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튜닝 결과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sort values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결국은 시험 점수가 좋았던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니까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좀 정렬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웃수 5에서는 95.8인데요. 이웃수가 8일 때는 96.5로 거의 97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죠? 훈련에서 연습 문제를 아무리 잘하고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수능을 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튜닝 결과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이웃수 8에서 제일 좋은 결과였다. 사실 이제 동점들이 이제 있죠. 8, 9, 10이 이제 동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웃수가 이제 그 8, 9, 10의 순서로 제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값 5보다 한 플러스 1% 포인트 이내로 조금 더 좋았는데 어쨌든 좀 더 좋았으니까 요게 이제 튜닝 결과표. 그러면 이 방금 전에 이제 수행하신 부분하고 랑 좀 맞춰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페이지는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은 이제 67페이지에 대응합니다. 67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 캔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로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네이버스 세팅 1부터 이제 10까지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고요. 요거를 한마디로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 나서 68페이지 이제 보시면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포문을 통해서 그 모형을 이제 특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점수를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전 처리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없는 경우에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쉬운데요. 이 파이프에서 보시면 메이크 파이프라인에서 스케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케일러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파이프가 필요 없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잘 되는데 결과가 한 1% 포인트 정도 소폭 낮습니다. 베스트에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전처리를 해줬을 때 더 좋은 결과로 이제 기인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제 비포 애프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군 하고 이 스케일러를 다시 이제 그 추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시면 아까의 결과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알고리즘들과 이제 전처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알고리즘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1980년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재 순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재에서는 이 지도학습의 이제 순서를 그 K 최근접 이웃을 먼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왜냐면은 가장 직관적이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서는 선형 모델을 제시했는데, 뭐 이 순서는 제 생각에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이 결정 트리로 먼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트리가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도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물론 선형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형 모형과 커널 세포트 벡터 머신과 신경망 이런 식으로 이제 볼 텐데, 신경망에 대해서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같은 패밀리거든요. 선형 모형과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과 그리고 이제 신경망이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모아서 쭉 한꺼번에 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은 결정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가 무엇인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 패키지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역시나 시각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는 이제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트리라고 부르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특정하게 그냥 이제 설정하고, 아이리스 트리를 지금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와 타겟 전체로 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시각화와 맞춰보기 위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어,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로만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트리에 스코어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훈련 데이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어, 최적화 점수가 그 훈련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수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서는 이제 이 훈련된 트리에 대해서 시각화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트리를 이제 통해서 훈련된 아이리스 트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저런 설정들을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좀 번잡스러우니까는 이제 수행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플라트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feature nam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잡스러우니까 그 x1하고 x3이라고 그냥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이제 타겟 네임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기를 큼직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좀 찌부기가 됐으니까 세로를 좀 늘려줘야 되겠네요. 8, 10 by 10. 그래도 약간 찌부기니까는 14. 이 정도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 훈련된 결정틀이 시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코드를 이제 제시를 했고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정을 더 이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플라트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필드 트루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예쁜 색상으로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정들이 좀 많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가로 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필드 트루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x3이 2.45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대상 샘플이 이제 150건입니다. 그러면 이 x3이 2.45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나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왜 나눴을까? 이런 점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아이리스의 프레임에 아까 이제 유형별 색상으로 이제 나누는 부분과 함께 먼저 그 다시 한번 이 아이리스 산점도를 이렇게 이제 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x축은 x1, y축은 x3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레이블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왜 했는가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위에서 얻은 그런 이제 결과가 도대체 이제 저기서 뭘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결정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일단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